자, 오늘 우리가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 건데요. 바로 저축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던 세종대왕의 투자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재정 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연봉은 1억인데 왜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지? 사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소득은 분명 높은데 월말만 되면 카드값 걱정하고 갑자기 돈 나갈 일 하나 생기면 숨이 턱 막히는 이 역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미국 연준 자료를 보니까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 중에 무려 43%가 월급이 딱 3개월만 끊겨도 생활이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재정 구조에 있어요. 이건 뭐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우리는 아주 의외의 인물, 바로 역사 속 한 위대한 왕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현재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종대왕을 단순히 훌륭한 왕이 아니라 주식회사 조선의 미래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비전 있는 CEO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전략이 오늘날 우리의 재정 문제에 정말 놀라운 통찰을 주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 즉 물통 채우기에 집중합니다.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물통의 크기에는 한계가 명확하죠. 하지만 세종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국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당장 마실 물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맞습니다. 세종은 당장 눈앞에 국고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어요. 훈민정음이나 치국이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엄청난 비용이었지만 이게 바로 조선의 미래를 위한 R&D 투자였던 셈이죠. 교육과 생산성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수백 년간 지속될 국부의 흐름을 설계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세종처럼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것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돈의 하수구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재정물통에 구멍을 내는 주범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녀석이 바로 이 두 번째 가격표라는 함정입니다. 이건 소득이 올라도 씀씀이가 커지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나 정체성 소비 같은 다른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 가격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괜찮은 새 차 한 대 사면 월 할부금이 평균 한 7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네, 바로 이 생각이죠. 이 정도는 뭐 내 월급으로 충분히 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쉽게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전의 진짜 비용은 월 75만 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눈에 보이는 가격표 말고도 또 다른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돈을 쓰지 않고 투자했을 때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가치, 즉 두 번째 가격표죠. 세종대왕이 당장의 부귀영화 대신 훈민저금이라는 미래 가치를 선택했던 것처럼요. 자, 그럼 그 월 75만 원 자동차 할부금으로 내는 대신에 25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돈은 무려 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자동차 한 대의 진짜 가격, 즉 두 번째 가격표는 2억 4천만 원이 넘었던 셈이죠. 엄청나죠? 이런 돈의 하수구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극명하게 가르는지 알렉스와 벤의 이야기로 한번 보시죠. 고소득자인 알렉스는 정체성 소비에 빠져서 순자산이 거의 없지만 소득은 더 적어도 시스템을 만든 벤은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룹니다. 소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모든 소비 뒤에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가격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식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물통 채우기 사고에서 벗어나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진단은 끝났으니 세종의 시스템적 사고에서 영감을 받은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국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 이제부터 진짜 아껴 써야지. 이런 결심. 사실 별로 소용없어요. 왜냐? 우리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감정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묵묵히 돌아가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벤이 했던 것처럼 이 시스템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째,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선투자 후 소비 원칙을 세우세요. 둘째, 이걸 의지력의 영역에 두지 마시고 월급날 투자 계좌로 돈이 그냥 저절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딱 걸어두는 겁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잡한 건 다 잊고 오직 저축률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만 추적하면서 조금씩 높여나가 보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재정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1억 원 모으기 같은 정적인 금액, 즉 물통 채우기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신에 월 10만 원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당신의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단순히 성실한 저축가가 되겠다는 다짐이 아니에요. 내 재정 미래의 현명한 설계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철학이죠.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는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바로 그 시스템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그저 더 큰 물통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끊임없이 흘러줄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